여러분, 백두산 화산 폭발은 정말 일어날까요? 100년 주기설은 사실일까요? 10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모든 영상들의 핵심 내용은 마지막 분화가 1925년이었으니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5년에 활한다는 건데 근거가 부족합니다. 학계에서는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시기가 1925년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현과학원 원동지구연구원이 1925년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재와 수증기가 솟구치는 걸 봤다고 기록하는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북한에만 남아있는 기록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 주기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백두산이 절대 분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백두산에서 분화의 전조 증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홍가통가섬 근처에 해저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력이 커 지구 밖에서도 당시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는데요. 해저 화산이 터진 건데도 충격파로 인해 국가 통신망이 마비되었으며 2200km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22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의 폭발 규모가 VEI 5급으로 이 화산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규모라고 분석했는데 밀레니엄 분화, 1000년 대분화로 불립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우리들에게 문화적, 역사적, 민속적으로 마음속에 상징적인 휴먼 화산인 동시에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산학자 헬렌 리드 박사는 백두산을 관찰하면 지진 활동과 지면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폭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화산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폭발을 예측하는 것은 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산 지질학 분야의 베테랑인 마리아 산체스 박사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두산에서 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화산재가 표면으로 상승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즉각적인 폭발의 명확한 징후는 아닙니다. 화산학은 확신이 아닌 확률의 과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화산 폭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폭발의 전조 현상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데요. 바로 지진과 화산 가스 분출 현상입니다. 마그마가 점점 상승해 압력을 가하며 발생하는 화산 지진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6월 미국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에 앞서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됐고 10월에는 러시아 캄차카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였고 이달 18일에는 아이슬란드 그린다비크 화산 폭발 직전에 한 달가량 앞서 수천 번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백두산 폭발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지진 같은 전조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장백산 화산 관측소 연구팀에 따르면 한 달 평균 7건이던 지진 발생 건수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72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지진 횟수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이 때문에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백두산 지면이 최고 7cm 불어올라 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백두산 하면 천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서도 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섭씨 70도로 유지되었는데 2015년에는 8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한때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는데요. 최근 들어 백두산의 화산성이 다시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백두산의 분화를 과학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하기 시작하면 천지에 20억 톤이 되는 칼데라 호수의 물들이 화산 파편들과 섞이면서 라하르를 만들고 흘러내리면서 주변 지역이 흔적도 없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산가스는 주변의 생물들을 질식시켜 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백두산 근처의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사람들은 pom페이 시민들처럼 명문도 모르게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산 파편들과 홍수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데요. 진짜 무서운 용암과 화산재가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용암은 지상으로 분출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녹아 없앱니다. VEI 7단계 규모의 백두산이 분출할 경우 분화 48시간 뒤에 전남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화산재 영향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화산재를 흡입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며 교통과 항공권 및 통신망을 마비시킵니다. 참고로 과거의 강력한 화산 폭발 사례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험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폭발은 쓸쓸한 여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엄청난 양의 화산성 가스와 입자를 대기에 방출하여 세계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1816년에는
북한에는 여름이 거의 없었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2년 몬트펠리에르 화산 폭발 역시 역사적으로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마티니크 섬의 세인트 피에르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화산재와 흡입 가능한 가스로 인해 도시에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핀라투로 화산 폭발은 대기 중 미세 입자의 증가로 인해 지구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의 입자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태양의 복사선이 차단되어 기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두산 화산 폭발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두산에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다면 화산 발생 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대피 절차를 숙지하며 전문가들의 경고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백두산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성시대 큐브2와 같이 화산발에 관해 면밀히 관찰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형식적인 대피 훈련이 아닌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대비하여 우리 자신 각자가 생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가족의 안전과 생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꿈이었습니다.